한국의 옛날 이야기.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강가에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나갔죠.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저녁 때쯤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낚싯줄에 올라온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에 잉어를 놓아주었죠. 잉어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강물 속으로 멀리 사라졌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또 낚시를 하러 강가에 나갔죠. 그때 어디서 한 젊은이가 다가와 어제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잉어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저 먼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용왕님께서 할아버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 사양하다가 젊은이를 따라 바닷속 용궁에 갔어요. 젊은이는 용왕님 앞으로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용왕님이 소원을 물어보시면 파란 구슬이 갖고 싶다고 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용왕님께 가자 용왕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말한 대로 파란 구슬을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마법의 파란 구슬을 주었죠.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만들어주는 마법의 구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파란 구슬로 금은보화를 만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강 건너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파란 구슬이 그렇게 신기하다면서요? 한번 구경이나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파란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져온 가짜 구슬과 몰래 바꾸어 놓고 허둥지둥 가버렸죠. 파란 구슬이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죠. 할아버지 집에 있던 개와 고양이도 그전처럼 배고픈 신세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개와 고양이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파란 구슬을 찾아오자.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우리가 찾아서 드리자. 개와 고양이는 조용히 집을 나와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했죠. 그리고 대문 앞에 하인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는 쌀 창고로 들어가 쥐들이 있는 곳에 갔죠. 이놈 쥐들아, 당장 가서 파란 구슬을 찾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다. 그러자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재빨리 어디로 가더니 파란 구슬을 물고 왔어요. 개와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빠져나왔죠. 강가에 이르자 개는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개는 강을 헤엄쳐 건너면서 파란 구슬이 무사한지 궁금했죠. 고양이야, 파란 구슬은 잘 물고 있는 거지? 고양이야, 왜 대답이 없어? 구슬 잘 물고 있냐고. 잘 물고 있다니까. 고양이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나 고양이가 말하는 바람에 입에 물었던 파란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개는 파란 구슬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속상해 투덜투덜 거렸죠. 고양이도 개 때문에 파란 구슬을 강물에 빠뜨려 화가 났어요.
고양이와 개는 밤새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강가에 앉아 아침을 맞았죠. 그때 고깃배가 하나 들어오더니 어부가 배에서 이건 죽은 물고기잖아. 에잇! 하고 물고기 한 마리를 고양이 쪽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달려가 물고기를 물었죠. 물고기 뱃속에는 낮에 강을 건너며 물에 빠뜨렸던 파란 구슬이 들어있었어요.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물고 얼른 집으로 달려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다시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를 방 안에 두었고 개는 밖에서 살게 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고양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됐다고 하네요. 멸치의 꿈. 아주 먼 옛날 남쪽 바다에 멸치가 살았어요. 멸치는 아주 부자여서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가자미와 꼴뚜기, 갈치 등을 하인으로 두었죠. 하루는 멸치가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멸치는 가자미를 불렀죠. 지금 동쪽 바다로 가서 낙지를 모셔오너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가자미는 열심히 헤엄을 쳐서 동쪽 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낙지를 모시고 다시 남해로 돌아왔죠. 멸치는 진수성찬으로 낙지를 대접했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해서 심부름을 다녀온 가자미에게는 밥도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죠. 가자미는 매우 섭섭했어요. 멸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밥을 다 먹은 후에 낙지에게 물었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하늘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땅으로 떨어졌죠. 또 누군가 나를 싣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렸어요. 이렇게 저는 꿈에서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해몽을 좀 해주십시오. 낙지가 말했어요. 아주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은 멸치님이 용이 되는 용꿈이지요.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것은 용이 되신 멸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실려가는 것은 바로 구름이지요. 즉, 용이 되신 멸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하얀 눈이 펑펑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날씨가 추워져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용은 사계절을 다스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입니다. 멸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몽을 듣고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멸치는 낙지에게 금은보화 선물을 가득 주었어요. 가자미는 그 모습을 보고 은근히 화가 났죠. 내가 고생한 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멸치를 골탕 먹여줘야겠어. 다음날 낙지가 동쪽 바다로 돌아가자 가자미는 멸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주인님, 어제 낙지 해몽은 잘못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는 내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진 건 주인님이 어부들의 그물에 걸릴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걸리면 어부들이 끌어올리면서 밖으로 나가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에서 주인님을 떼어놓아 배 위에 올려놓았으니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싣고 간 것이 어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부가 주인님을 가지고 가서
석쇠에 올리고 흰 소금을 뿌리니 흰 눈이 내린 것이고 불을 피워 부채질을 하니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멸치는 화가 나서 가자미의 뺨을 찰싹 세게 쳤어요. 이때의 충격으로 가자미의 눈은 오른쪽으로 몰려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겁이 덜컥 난 꼴뚜기는 얼른 자기 눈을 빼어 꽁무니에 찼답니다. 갈치는 구경하러 온 물고기들에게 온몸이 밟혀 납작해지고 말았다고 해요. 에밀레 종 이야기. 옛날 신라시대에 경덕왕께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 봉덕사에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부왕이신 성덕대왕을 기릴 수 있도록 신라에서 가장 큰 종을 만들도록 하시오. 전국 각지에서 온 기술자들은 쇳물을 녹여 엄청 큰 종을 만들었죠. 그런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종은 징 하는 탁한 소리만 날 뿐이었죠. 경덕왕이 직접 종을 쳐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자들은 종을 다시 깨트려 녹이고 다시 부어서 굳히면서 종을 만들어 보았죠. 그러나 종은 여전히 탁한 소리만 나는 것이었어요. 한편 봉덕사 스님들은 전국을 다니며 종을 만들기 위한 시주를 받기에 바빴죠. 하루는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집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종에 들어가야 소리가 날 것이다. 잠에서 깬 주지 스님은 낮에 시주할 게 아무것도 없다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갔죠. 울고 있는 아기를 업고 달래던 어머니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시주를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은 어젯밤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의 어미는 훌쩍훌쩍 울었죠. 사실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 몹쓸병에 걸려 매일 울고 있었던 거예요. 무남동녀 외딸로 태어났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약도 써볼 수가 없었죠. 아기의 어미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부처님께 바쳐 내세에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미는 아기를 바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펄펄 끓고 있는 샘물 속에 아기를 넣었어요. 드디어 종이 완성되었죠. 종을 치자 아주 맑고 고운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가 마치 에밀레 에밀레, 즉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같이 들려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